안녕하세요. 치위생과 고효진입니다. 저는 브랜디드 러닝을 활용한 실습 수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과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포괄지휘생 심화실습이라는 교과목은 치위생과 3학년 1학기 전공 필수 교과목으로 4시수짜리 실습 수업입니다. 본 교과목은 치위생 자료 수집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적합한 치위생 계획을 수립하여 포괄적인 치위생 관리 과정을 제공하여 자가 구강 관리 능력을 환자로부터 배양해서 대상자가 구강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1, 2학년 때 배웠던 예방치과 및 실습 또는 구강보건교육학 그리고 스케일링에 해당이 되는 치면 세마 실습에 대한 교과목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러 교과목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지식들을 집대성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치위생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에 대한 적합한 평가를 해서 환자한테 필요한 치위생 관리 과정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과목입니다. 따라서 4시간짜리 모두 실습으로 기존에는 운영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학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수업의 방법을 부득이하게 온라인 수업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래서 기존의 계획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1주에서 5주차까지는 오리엔테이션 및 치위생 자료 수집 평가와 치위생 수행 평가에 대한 상호 실습이 이제 환자 보기 전에 리허설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치위생 상호 실습이 이루어졌던 단계였었고 6주차부터 해서 기말고사 치기 전까지 외부 환자를 개인당 2건 정도씩 볼 수 있는 과정으로 환자 1명에 2일 그러니까 2주차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건수로 학생들이 2건을 운영을 해야 되는 실습을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거의 상호 실습과 대상자 실습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이라는 과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던 교과목이었습니다. 포괄지휘생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일차와 2일차에 거쳐서 대상자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1일차에는 첫 번째 와서 환자한테 필요한 치위생 사정이라고 해서 자료 수집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 과정, 1일차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진행 과정을 안내하고 환자가 갖고 있는 전신병력이라든지 치과병력, 설문조사, 생징후 측정을 하고 구취라든지 구강 내외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위험성 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치아 또는 치아와 치주 조직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서 이 환자의 구강 내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한 상태에서 그리고 교합 검사라든지 치아 우식과 치주 질환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검사 등도 1일차에 시행이 됩니다. 특히 평소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해당되는 구강위생지수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이를 잘 닦고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첫째 날은 치솔질 교육이 되고 그리고 미생물 검사 등의 위생
위생지수 검사에서 했던 미생물 지수 검사 등을 통해서 환자가 구강관리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지시키고 구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는 과정이 1일차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입술질 후에 재평가를 통해서 올바른 입술질 방법을 첫째 날은 교육해주고 거의 환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판단문과 환자가 이루어야 될 구강건강 증진 목표를 설정해서 그 사이에 서명을 받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 이 환자한테 개인별로 맞춤형 치위생 관리 과정에 대한 계획을 학생들이 수립을 하고요. 이 과정은 기존의 치위생 관리 절차는 이제 사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한테 1일차에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혈압, 맥박, 체온 등의 생징후를 측정하고 구강 내외에 있는 위험성, 기본적인 환자의 질환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구강 내외 검사와 우식과 관련된 위험도를 평가하는 타액 분비율 검사, 포도당 잔류 검사라고 해서 그 구강 내에 그 당분을 섭취했을 때 포도당 당분이 어느 정도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지에 대한 검사와 그리고 평소 구취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확한 수치화할 수 있는 구취 측정 등의 과정이 1일차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구강 미생물 검사, 위상차 현미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강 내의 세균을 육안으로 확인시켜 줌으로써 환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뿐만 아니라 최신 장비 등을 이용해서 환자가 이가 안 닦이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면에 있는지를 큐레이뷰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환자한테 보여주고 동기 유발을 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구강검사 및 치주검사 등을 통해서 환자가 현재 갖고 있는 구강 내의 질병이라든지 구강 내의 위생 상태라든지 구강 내의 치주 질환에 대한 상태 등을 첫째 날에 모두 파악하게 되고 포토라고 해서 구강 내 촬영을 통해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재현해서 설명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포토 촬영 같은 것도 1일차에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대상자 교육을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일단은 이런 많은 과정들이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가시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환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학생들 스스로 환자 설명용 자료를 이렇게 PPT로 만들 수도 있고 교육용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자료 등을 만들었고요. 1일차에 뭐 또한 그런 PPT라든지 동영상 자료뿐만 아니라 그 리플렛 같은 것을 학생들 스스로 환자한테 필요한 설명 부분에 대한 대상자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뭐 오식의 진행 단계라든지 치주질환의 진행 단계라든지 구강위생용품의 사용법을 단순히 한번 설명을 듣고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사용법에 대한 그림을 넣은 이런 팜플렛 같은 것도 제작하는 것을 이 교과목에서 하였습니다. 이러한 1일차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1일차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실습 일지에 학생들이 판단문을 작성을 해서 환자의 정신건강이라든지 구강 내 상태라든지 환자의 어떤 요구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작성을 해서 판단문을 작성을 하고요. 이를 토대로 판단에 근거해서 환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4가지 목표를 설정을 해서 환자한테 필요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 과정과 전문가인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정들을 작성을 해서 1일차에 실행한 수행 내용 등을 작성하는 것을 실습일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주차에 대상자가 방문하게 되면은 2일차에는 다시
기본적인 재검사를 하고 자가관리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임상적으로 알고 있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초음파 기계와 수기구를 이용해서 보다 완벽하게 구강 내에 치석을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환자한테 필요한 예방적인 과정들도 제공을 합니다. 치면 열구전색이라고 해서 환자 우식을 예방하는 술식이라든지 연마 등을 통해서 청량감을 주고 치실이라든지 우식이 생기지 않도록 불소도포 과정 등을 환자한테 제공하는 게 2일차의 실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일차에 다시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들을 체크를 하고 고치도 다시 측정을 해서 스케일링 초음파와 수기구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제공을 하고 환자한테 필요한 예방적인 처치 등을 하는 과정이 2일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도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 자료를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서 2일차의 진행 과정에 대한 교육 자료도 만들고요. 대상자별로 악관절 장애가 있는 턱관절이 안 좋은 환자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요약한 팜플렛이라든지 흡연 중인 환자에게 필요한 금연 상담 이라든지 그리고 지각과민, 평소에 이가 많이 시리거나 과민한 치아가 있는 환자의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 그리고 구강이 건조해서 우식이 잘 생기거나 치주 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한테 제공하는 교육 자료 등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각과민증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취관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환자의 좀 흔히 많은 대상자별 교육 자료를 학생들 스스로 제작해서 환자한테 제공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치위생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도 실습 일지에 이러한 수행 내용 등을 실천할 내용과 실천할 내용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환자가 2일차에 왔을 때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치위생 평가와 그 다음에 처음에 세웠던 목표들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달성 근거를 통한 치위생 목표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2일차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1, 2차에 거쳐지는 실습 교과목을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여 하다 보니 제가 1주에서 9주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10주 이후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면대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온 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으로 이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수업의 운영은 이론으로 생징 후 구치 측정 등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을 온라인 수업으로 먼저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실습하는 장면을 학생들에 제공을 하는데 제가 이런 지인들과 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실제 실습실에서 실습을 하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했고요. 마지막에 10주차부터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오면서 이것들을 다시 직접 상호 실습을 통해서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호 실습의 경우에는 구강 외에 해당되는 것만 감염을 고려해서 구강 외에 해당되는 거는 상호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구강 내에 하는 것들은 감염 우려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를 고려해 가지고 마네킹으로 대체해서 실습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생지수 검사도 마찬가지 이론 그리고 실제로 하는 실습실에서 하는 실습 영상을 제공을 하고 대면 10주 이후에 대면 수업으로 직접 마네킹 등을 통해서 실습해보는 과정을 했고요. 마찬가지 미생물 검사도 이론을 가르치고 이거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어떤 세균의 종류가 있고 어떨 때 이런 세균들이 나타나고 환자한테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설명하고 실제로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검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대면 수업 이후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구강 내 세균들을 위상차 현미경을 통해서 검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포토 촬영도 마찬가지 이론 후에 실제로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을 해주고 대면 수업에서는 이 마네킹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그 보호복을 입은 상태로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스케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하고 외부 대상자의 조금 헤비한 케이스를 골라서 제가 섭외를 해서 실습실에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스케일링을 하는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대면 수업 때는 점막이 있는 마네킹을 통해서 학생 상호 간에 실제 환자처럼 실습을 해볼 수 있는 마네킹 실습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닝 학습을 위해서 실습 일지를 이북으로 제작을 해서 10주 동안, 9주 동안 학생들에게 이북을 제공하였고요. 이북에는 QR코드를 삽입을 해서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그거에 해당되는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하였습니다. 실습 일지에도 그 각 항목별로 설문지에 전부 이렇게 QR코드를 삽입을 해서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이론적인 내용이 다 보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이북을 함께 제공을 했고요. 아까 실습 일지에 제공되는 QR코드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부록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그 자료실을 이 클래스의 자료실을 통해서 이 코드표를 제공함으로써 좀 확대된 QR코드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해당되는 설명을 그때그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이북을 제공한 게 조금 큰 특징적인 사안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매 수업을 할 때마다 그 주차별로 1차 시에는 어떤 내용이 제공이 되고 2차 시에는 어떤 내용이 제공이 되고 3차 시에 어떤 내용이 제공이 되는지에 대한 표를 만들어서 그 자료 공유를 하였고요. 또한 과제물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내용과 기간, 제출 방법까지 안내해서 학생들에게 매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클래스에도 과제를 활용하거나 공지사항이라든지 학습 자료, QR코드라든지 이북이라든지 피드백을 주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진료기록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사전에 다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과제물 관리라든지 이런 공지사항 관리 그리고 학습 관리에 이 클래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제물을 또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과제물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폼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그 과제물을 제공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잘못 찍어져 있는 구강 내 포토 사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반드시 학습해야지 풀 수 있는 이런 과제물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조금 더 실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퀴즈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요. 그 구글 퀴즈를 통해서 사진을 같이 이용해서 이런 퀴즈를 제공하였고, 이 구글 퀴즈의 또 이제 장점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요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피드백을 제공할 때 굉장히 이 큰 도움이 됐던 구글 퀴즈를 활용한 피드백 제공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에 동영상을 그 이클래스에 올릴 때 그 유튜브에 올려서 그 URL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좋은
좋은 것은 제가 나중에는 한꺼번에 1주차에서부터 제공되었던 주차별 1차 시, 2차 시, 3차 시, 4차 시에 대한 그 URL 링크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본인들이 필요로 한다면은 어떤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유튜브에 연결된 거를 언제든지 이 클래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연결을 해서 손쉽게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URL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면 수업의 학습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는 실습실의 준비 또는 정리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실제 사진을 사실은 외래 교수님하고 거의 이 수업 전에 밤 12시 넘을 정도로 실습실에서 일일이 그 수업 장면에 대한 사진을 제공해서 어떤 테이블에 그 뭐 소독제와 걸레 정리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나 테이블 위에 소독포라든지 준비물 등이 준비된 상태를 그대로 사진으로 학생들이 한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실습실을 준비하거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을 제공했고요. 환자 보면서 그 특히 기계를 사용하는데 환자 앞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 하는 그런 이 최신 장비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좀 당황스럽지 않도록 전원 켜는 부분이 어디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까지 실습 준비 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1차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실습 준비 내용을 사진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계들 켜놓거나 준비물 등에 대해서 주차별로 너무 많은 준비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 구치 측정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을 켜는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고, 그리고 실습실에 이런 정리 매뉴얼을 배치를 해서 우리가 포를 갤 때는 어떻게 개고, 그리고 소독해서 멸균을 돌리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포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실습실 장소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기계실은 어떻게 켜고, 그 다음에 실습실 기계별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책 한 권으로 학생들이 다 이것만 보면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실습 준비 및 정리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누가 담당해서 누가 어떻게 그날 수업 준비를 실습 준비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별로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들까지 파일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실습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을 할 때 일단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구강 내외 검사라든지 그렇게 이제 학생들 간에 그 감염 우려가 적은 항목에 대해서만은 상호 실습을 하고, 그리고 외에 나머지는 그 마네킹을 통한 대면 수업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포토 촬영을 하고 마네킹에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브랜디드 러닝을 제공한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QR코드를 사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편리성을 제공했고 구글 퀴즈라든지 동영상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보고 복습을 하거나 스스로 조금 좀 더 많은 학습 내용들을 스스로 머릿속에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적인 자료를 좀 제공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시간 비대면 수업 시 조금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실습 수업의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해도 조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이 동시에 촬영이 되는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편리하게 그 수업을 녹화를 했었고요. 특히 이 장비를 이용해서 판서와 설명을 동시에 하면서 글씨를 아무래도 마우스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펜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로바로 필기를 해주니까 조금 도움이 됐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동영상 편집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막까지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막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국가고시 대비해가지고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영상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을 활용했습니다. 대면 수업 때도 아무래도 환자한테 하는 것보다 마네킹에 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겠지만은 제가 대면 수업하면서 그 사전 사후에 미리 학생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URL 링크를 이제 단톡방으로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게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이 브랜디드 러닝을 활용함으로써 좀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나마 제 수업의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